바닷가 날씨. 자, 기단과 전선. 자, 기단은 한 곳에,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기단이 생성된 곳이요. 발원지라고 해요. 발원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그 지표의 영향으로 온도와 습도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온도하고 습도가 바로 기단의 성질을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서 보시면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왼쪽이 대륙이고요. 오른쪽이 해양이에요. 자, 위쪽이 고위도고 아래쪽이 저위도예요. 그러니까 고위도는 기온이 낮고 저위도는 기온이 높아요. 그 다음에 대륙 쪽은 건조하고 해양 쪽은 다습합니다. 대륙 건조, 해양은 다습. 고위도는 저온, 그 다음에는 저위도는 고온. 이렇게 되니까 크게 저온 건조,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는 고온 건조한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저온에 다습한 오호츠크의 기단, 그 다음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한 기단이고 겨울철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 기단에 의해서 우리 아까 방금 했던 북서 계절풍이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춥고 건조한 날씨.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한여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성질은 고온 다습합니다. 그래서 덥고 습하고요. 여름철에 얘는 남동 계절풍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주로 영향을 주게 되고 온난 건조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만들어내고 얘는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서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 형성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날씨의 변화가 심합니다. 날씨의 변화가 잦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은 보통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랭하고 다습해요. 서늘하고 습한 날씨를 주게 되고, 나중에 이 양쯔강 기단이랑 오호츠크 기단은 서로 만나서 한여름에 장마전선을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단이 형성이 되고, 근데 기단은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공기니까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이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즉 여기서는 정확하게 전선이라고 하는 건 기단이 서로 충돌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세력은 비슷하고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기단. 세력은 비슷하고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기단이 충돌을 할 때, 찬 기단하고 따뜻한 기단이 서로 충돌해서 생기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이 전선면이 쭉 내려와서 지표하고 닿는 부분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전선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근데 성질이 둘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이 전선을 경계로 해서 이 날씨와 또는 공기의 상태 변화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심해져요. 자, 그래서 보면 전선은 크게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랭전선은요, 찬 기단,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집니다. 찬 기단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찬 기단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서 요거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상승기류라고 해서 하나 더 써놓읍시다. 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밀어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기류가 어떻게 됩니까? 비교적 강해요. 예, 상승기류가 강하고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이렇게 좀 급합니다. 그래서 상승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구름이 형태가 뭐가 생겨요? 저군형 구름이 생겨요. 저군형 구름. 근데 문제는 이 구름이 어디 생기냐면 이 전선에 어디 생겨요? 뒤쪽에 이렇게 구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지역이 전선 뒤쪽에 생기다 보니까 강수 구역도 어디가 돼요? 전선 뒤쪽에 생기고, 저군형 구름은 옆으로 퍼지지는 않고 위로 높이 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지역에 강한 소나기성 강우가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동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비교적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비교적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냐면 지금 한랭전선이 이렇게 돼 있고 튀어나온 게 뾰족뾰족한 게 어느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전선이 튀어나온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튀어나온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역이 처음에는 따뜻한 공기인데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뒤에 뭐가 와요? 찬 공기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갑니다. 따뜻한 공기 다음에 찬 공기가 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압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승해요. 자, 그리고 풍향. 이게 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제일 크게 바뀌는 게 뭐냐면은 기온, 기압, 풍향 요 세 가지가 제일 크게 바뀌어요. 그래서 기압은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풍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한랭전선 앞쪽은 무슨 풍이 부냐면 남서풍이 불고요. 한랭전선 뒤쪽은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풍향은 뭐에서 뭘로 바뀐다?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서 위로 쭉 상승해요. 그러니까 구름 생성되는 과정에서 공기가 산을 타고 상승하는 경우랑 약간 비슷해서 이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위로 올라가면서 생성이 됩니다. 찬 공기 위를 따뜻한 공기가 타고 이게 서서히 상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비교적 약해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약하다 보니까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찬 공기, 뒤에가 따뜻한 공기예요. 그리고 얘는 앞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얘도 어디서 어디로 간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위도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어요? 위도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존재를 해요. 우리나라 위도가 37.5도쯤 되는데 이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 부냐면 이렇게 서에서 동쪽으로 휘어져서 부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불어요. 그래서 이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서풍을 타고 전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름의 모양은 상승기류가 약하니까 층운형이 생기고요. 따라서 강수구역은 전선 앞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약하고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돼요. 당연히 찬 공기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오다 보니까 전선 통과 후에는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기압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풍향은 이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무슨 풍이 부냐면 남동풍이 불고요. 온난전선 뒤쪽에서는 남서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풍향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풍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한랭전선과는 달리 이동 속도가 비교적 좀 느린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은 이렇게 발달하는 게 어떻게 발달하냐면 이런 식으로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랭전선이 발달을 하고 이렇게 온난전선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도에서 보면은 전선이 무슨 방향으로 발달하냐면은 남북 방향으로 세로로 길게 발달해요. 자, 그런데 이 두 전선이 이렇게 길게 발달해 있으면 둘 중에 이동 속도가 누가 빠르다고 그랬어요? 한랭전선이 빠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랭전선이 쭉 따라가요.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둘 사이 간격이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져요. 그렇죠? 그럼 점점 좁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가다가 겹쳐져서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이렇게 한쪽으로 겹쳐져 있는 이런 형태의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자, 요 전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폐색전선이라고 합니다. 폐색전선. 자, 이 폐색전선의 강수 구역을 보면 한랭전선 어디 내려요? 뒤쪽에 비가 내리고, 온난전선 앞쪽에 비가 내리니까 전선을 두고 앞, 뒤로 다 강수 구역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자, 하나 더 있는 전선이 정체전선, 즉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이 위에 있는 한여름에 오츠크해 기단은 찬 기단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은 따뜻한 기단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다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만나요. 그럼 딱 가운데서 이렇게 겹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정체전선. 왜 그러냐면 얘가 세력이 비슷해서 한 곳에 오랫도록 많은 비를 뿌려요. 근데 강수구역이 어떻게 되냐면 한랭전선 뒤, 온난전선 앞.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 위쪽으로 이렇게 강수구역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보면은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은 다 무슨 방향으로 발달했어요? 남북 방향으로 길게 발달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정체전선은 동서 방향으로 가로로 길게 발달을 해줍니다. 요게 조금 다른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압과 날씨. 자,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날씨를 보게 되면은, 자, 저기압에서는요, 공기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공기가 저기압에서는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는 곳은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생기니까 날씨가 어떻게 돼요? 흐려요. 또는 강수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상승하니까 이 부분이 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비죠. 그럼 이 비어있는 부분이 공기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따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처럼 공기가 줄어드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어떻게 돼요? 쑥 들어와요. 그래서 공기가 모이니까 저기압 중심에서는요, 공기에 수렴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공기가 말려 들어가는 공기에 수렴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방사용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바람이 어떻게 돼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갑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왜 이렇게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게 되냐면, 이건 고기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구가 뭐래요?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하면서 생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에 의해 생기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네, 지구 자전에 의해 생기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바로 바람이 고기압과 저기압 중심에서 휘어져서 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바람이 휘어져서 불게 됩니다. 고기압에서는 상층부에서 공기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하강을 해서 내려옵니다. 공기가 하강을 해서 하강기류가 생기고요.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구름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날씨가 맑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따뜻한 경우도 많아요.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에 압축이 일어나니까 단열 압축 현상 때문에 기온이 비교적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기가 몰리니까 공기가 발산해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발산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때문에? 지구 자전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준이에요? 북반구 기준이에요. 참고로 북반구하고 적도 위쪽인 북반구하고 적도 아래쪽인 남반구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 고기압은 북반구에서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죠.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똑같이 하강기류, 상승기류 생성되는 건 똑같은데 바람의 방향만 서로 반대가 돼요. 그러면은 저기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잖아요.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람 방향만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 이렇게 북반구, 남반구에서 시계, 반시계로 바람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즉 북반구와 남반구의 전향력이 서로 반대예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전향력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바람이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는 방향만 반대로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애는 이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생겨요.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생기게 되는데, 이거 뒤에 73페이지 펴보면은요, 여러분들, 온대저기압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중위도 지역에서 기층, 공기의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가운데가 저기압이고요. 가운데 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뭐가? 한랭전선이, 오른쪽으로는 온난전선이,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서 이렇게 발달을 해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특징을 다 여기다 끼워 넣으시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 이 뒤는 한랭전선이니까 뒤에가 무슨 공기? 찬 공기. 가운데 앞에가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 온난전선은 뒤가 따뜻한 공기, 앞쪽이 무슨 공기? 찬 공기.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강수구역은 한랭전선 어디예요? 뒤편에 좁게, 온난전선 앞쪽에 넓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가만히 있고 얘네들이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 볼록볼록 튀어나온 쪽으로 선생님이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뭘 타고 간다? 바람인 편 서풍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보면은 여기 있는 지역이 처음에 찬 공기였다가 얘가 지나오면 따뜻한 공기 되고 다시 뭐가 됩니까? 찬 공기가 오죠. 그러니까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기온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기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아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분다 그랬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난전선 앞은 무슨 풍이에요? 남서풍. 온난전선 뒤 가운데는 남동풍.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니까 남동풍. 여기는 남서풍. 여기 뒤는 북서풍.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 바람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고요.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 날씨가 맑죠. 그리고 기온이, 여기가 따뜻한 공기다 보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통과하면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고,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찬 공기니까 낮아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가운데가 저기압 중심이에요. 저기압은요,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고기압은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래서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저기압 중심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선생님 써드렸죠. 그리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저기압이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압이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온난전선, 한랭전선을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대 저기압 통과 후에 기온, 기압, 풍향, 요 세 가지를 꼭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온난전선 통과하고 난 후, 전후의 기온 변화, 기압 변화, 풍향 변화, 한랭전선 통과 전후의 기온 변화, 풍향 변화, 기압 변화, 요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 강수구역. 어디에서 비가 내리는가? 알겠죠? 요 강수구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뒤쪽이 한랭전선이고 앞쪽이 온난전선이죠. 그러니까 요 둘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넓어지겠어요? 좁아지겠어요? 점점 넓어지겠어요? 좁아지겠어요? 좁아지겠죠. 왜?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빠르니까 요 사이가 점점 좁아져요. 그럼 따라가서 겹쳐지니까 나중에 뭐가 생기겠어요? 폐색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폐색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온대 저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돼서 없어져 버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면도도 잘 봐야죠. 이렇게 옆에 한랭전선 단면도
앞쪽은 온난전선 단면도. 그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단면도까지 잘 확인해 주시고, 온대저기압은 시험 출제율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전선의 성질, 그리고 기단, 전선 앞, 뒤로 어떤 날씨의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71페이지.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다 맞춰봅시다. 자, 5번은 자, 오후축해 기단인 거 여기서 얻은 겁니까? C죠. 그 다음에 한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 D. 온난 건조한 거는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는 거는 시베리아 기단.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도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그 다음에 서늘하고 습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한랭 다습한 오후축해 기단. 예, 이렇게 되겠죠. 다음 6번은 자, 요거 무슨 전선이에요? 한랭 전선에 해당이 되죠. 그쵸? 자, 따라서 한랭 전선의 특징인 거는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됩니까? 디귿, 그죠? 전선 뒤쪽에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이동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기온이 내려가고, 그쵸? 이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자, 온대저기압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B죠. 왜냐하면은 온난전선 앞은 무슨 공기예요? 찬 공기. 뒤도 한랭전선 뒤도 찬 공기. 가운데 여기가 더운 공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B 지역이 가장 기온이 높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체크. 자, 탐구 체크에서 지금 이 바람이 부는 원리 중에서 해륙풍이 부는 원리에 대한 실험이잖아요. 그렇죠? 이 해륙풍의 원리는 뭐예요? 비열 차이에 따른 냉각 속도 차이로 바람이 불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전등을 켰었을 때 향연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전등을 킬 때는 결국에는 기온이 높은 언제라고 봐야 돼요? 낮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낮 시간에는 뭐가 붑니까? 해풍이 부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수조 쪽에서 모래 쪽으로, 그러니까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향연기가 이동을 해야 되고, 전등을 켰을 때 향연기 움직임은 해륙풍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해풍. 낮 시간에 부는 바람이니까 해풍. 전등을 켰었을 때 향연기 움직임은 계절풍에서 언제예요? 남동 계절풍. 여름에 부는 바람이죠. 그죠? 남동 계절풍에 부는 바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A-2 전등을 켰을 때 물 위에 공기의 기압을 모래 위에 공기의 기압하고 비교해서 서술을 하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기온이 높은 쪽이 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압이 낮아집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자, 따라서 기압은 어디? 전등을 켰었을 때 기온이 어디가 더 높아요? 모래 쪽이 더 높죠. 그쵸? 따라서 공기의 기압은 물 쪽의 기압이 모래 쪽의 기압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기온하고 기압하고 뭐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반비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번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누 속 정리하기에서 온대저기압은 그때 설명을 해드렸고, 따라서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는 온대저기압을 나타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틀렸습니까? 2번이 틀렸죠. 자, 이 바람 방향을 보면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기압 중심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온난화선 앞에서 무슨 풍? 남동풍. 온난화선 뒤에서는 남서풍. 한랭전선 뒤에서는 북서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 방향은 저기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2번. 자, 우리나라 부근에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 발달하는 전선, 가는 무슨 전선이에요?
한랭전선이고, 그 다음에 나는 온난전선에 해당이 됩니다. 옳은 것은 몇 번이 맞아요? 5번이 맞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이 온대성 저기압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위도 37.5도라 어디에 속해요? 편서풍대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모든 기상 요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신 콕콕 실력 체크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은 2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그 다음에 4번에 5번, 5번에 3번, 6번은 5번, 7번에 4, 8번에 2, 9번에 3, 10번은 4, 11에 2, 그 다음에 12는 5, 그 다음에 13에 5, 그 다음에 14에 7, 그 다음에 15번 서술형 체크 한번 봅시다. 그림은 1기압 지역인 지역에서 길이가 1m인 유리관에 각각 수은을 가득 채우고 유리관의 기울기나 굵기를 달리해서 나타냈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게 압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굵기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기울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H1의 값은 1기압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76cm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굵기가 굵던 기울이던 간에 같은 기압이면은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부 다 동일하게 나타나 줘야 돼요. H1, 2, 3 다 전부 다 같죠? 그 다음에 16번. 자, 계절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성질에 따라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이게 4개로 보면은 이쪽이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기단이에요? 저위도 기단. 그 다음에 이쪽이 온도가 낮으니까 고위도 기단. 그 다음에 습도가 낮으니까 이쪽은 대륙성 기단. 그 다음에 여기는 습도가 높으니까 바로 해양성 기단.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겨울철에 춥고 건조한 날씨는 고위도 대륙성 기단인 C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서해안 폭설하고 관계 있는 기단의 기후도 뭐예요? C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즉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지금 어저께 남부지방하고 중부지방에 폭설이 온 것도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 어떻게 돼요? 서해를 건너오면서 아래에서 수증기를 공급받고 가열되면서 기층이 불안정해져서 폭설이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따라서 C 뭐예요? 시베리아 기단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온대 저기압을 나타냈습니다. A 지점의 현재 날씨 상태. A 지점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온난전선 앞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흐리거나 장시간에 이슬 비가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풍향은 온난전선 앞이기 때문에 무슨 풍이 불어야 됩니까? 남동풍이 불어줘야 되겠죠. A 지점에 온대 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의 날씨 변화. 자, 온대 저기압이 통과를 하고 나면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기온은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압은 하강하고, 그다음 비가 내렸죠. 그쵸? 그러니까 날씨는 어떻게 돼요? 다시 맑아지고요. 그 다음에 풍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현재는 남동풍이 불고 있는데 통과하고 나서는 서풍으로 바람이 바뀌게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전선 온대 저기압이 다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통과하고 나요?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기온은 하강하고, 그다음에 기압은 상승하고, 그다음에 날씨는 다시 소나기성 강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풍향은 남서에서 북서풍으로 이렇게 풍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76페이지까지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고난도 만점 체크는 자, 1번은 3, 그 다음에 2번에 2, 3번에 5, 4번에 1번입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 자,